라이게이트의 지주들 더 REIGAT 스콰이어즈. 코난 도일 지음. 1. 이상한 도둑. 1887년 봄 홈즈는 지나치게 일한 나머지 병이 났다. 그 무렵의 노트에는 홈즈가 프랑스 동부의 마을 리옹의 호텔에서 병으로 누워있다는 전보를 내가 받은 것이 4월 14일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서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나는 홈즈의 병실로 달려갔는데 병은 걱정할 정도가 아니어서 나는 안심했다. 그러나 홈즈의 무쇠처럼 튼튼한 몸도 2개월 남짓이나 수사에 몰두했기 때문에 완전히 약해졌던 것이다. 그동안 홈즈는 하루에 15시간이나 계속 일을 했고 연이어 닷새 동안 수사를 한 적도 자주 있었다고 한다. 그 고생이 열매를 맺어 사건은 멋지게 해결되고 홈즈의 명성은 온 유럽에 널리 떨쳤으나 홈즈 자신은 녹초가 되어 몹시 침울했다. 사흘 뒤에 우리는 런던의 베이커가로 돌아왔지만 홈즈에게 전지 요양이 좋은 것은 틀림없었고 나 역시 봄철 일주일 동안을 시골에서 지내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그건 그렇고 내가 군의관으로 인도에 있었을 때 친하게 지낸 헤이터 대령이 서리 군 라이게이트 부근에 있는 그의 저택으로 놀러 오라는 편지를 나에게 보내왔다. 최근의 편지에서는 홈즈가 함께 온다면 기꺼이 환대하겠다는 환영의 뜻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홈즈에게 헤이터 대령의 시골 저택으로 가보지 않겠느냐고 권했다. 홈즈는 그 대령이 독신이므로 그곳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임을 알자 내 계획에 찬성했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리옹에서 돌아와 일주일째 되는 날 헤이터 저택의 손님이 되었다. 헤이터 대령은 훌륭한 노군인으로서 세상사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대로 홈즈와는 마음이 잘 맞았다. 도착한 날 밤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령의 총기실에 앉아 있었다. 홈즈는 소파 위에 누워 있었고 나는 대령이 수집한 많은 총기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령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그렇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 권총 중에서 한 자루만 골라 2층으로 가지고 갈까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만일의 경우라니요? 그렇게 됐소. 이 부근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액튼 노인이라는 이 군의 세력가의 집에 지난 월요일에 강도가 들었는데 대단한 피해는 없었지만 범인이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는군요. 홈즈는 눈을 치켜 올리고 대령을 보면서 물었다. 단서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아무런 단서도 없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사건이라고 할까 아무래도 시골에서 일어난 시시한 범죄니까. 홈즈 씨에게는 하찮은 사건일 겁니다.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뭔가 재미있는 특색이라도 없나요? 없나 보. 도둑들은 서재를 뒤졌지만 수고에 비해 얻은 것은 적었던 모양입니다. 서랍을 꺼내보고 책장을 뒤지고 온 방안을 엉망진창으로 뒤집어 놓았지만 잃어버린 건 포프가 번역한 호머의 불완전한 책 1권, 도구만 촛대 2개, 상하 문진 1개, 작은 청우개 1개, 게다가 삼배실 꾸러미 하나, 그것뿐이었다오. 나는 외쳤다. 왜 그렇게 이상한 것들만 가져갔을까요? 대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거야 뭐 닥치는 대로 가져간 모양입니다. 그러나 홈즈는 소파에서 중얼거렸다. 서리군 경찰은 그런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되겠는걸. 아주 분명한 일인데요. 예컨대. 그러나 나는 손가락으로 그를 찔러 주의를 주었다. 여보게, 자네는 이곳에 요양하러 온 거야. 제발 부탁이니까. 새로운 사건과 씨름하려면 건강이 회복된 뒤에나 하게나. 홈즈는 어깨를 움츠리고 단념한 듯이 대령을 흘끗 바라보았으므로 이야기는 안전한 방향을 옮아갔다. 그런데 내가 의사로서 한 충고도 허사가 되어버렸다. 이튿날 아침에 사건 쪽에서 먼저 우리 쪽으로 밀고 들어와 홈즈는 모른 채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침 식사를 들고 있는데 대령의 집사가 예절도 잊어버릴 정도로 허둥지둥 뛰어왔다. 들으셨어요? 커닝검 씨 댁에서 일이 생겼답니다. 대령은 커피잔을 들고 외쳤다. 강도인가? 살인입니다. 대령의 목에서 휙 하고 소리가 났다. 뭐라고? 누가 살해당했나? 치안 판사인가 아니면 그 아들인가? 아닙니다. 마부인 윌리엄입니다. 총에 심장을 맞아 말도 못하고 죽어버렸답니다. 그럼 누가 쏘았는가? 강도입니다. 총알처럼 날쌔게 달아나 버렸답니다. 식사실 창문으로 들어온 것을 마부가 보고 주인의 재산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언제 일인가? 어젯밤입니다. 12시경이라던데요. 아, 그럼 어서 가보세. 대령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 고쳐 앉았다. 그리고 집사가 물러가자 우리들에게 말했다. 그 커닝검이란 치안판사는 이 부근에서 제일 가는 대지주이고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꽤 마음 아파하고 있겠군요. 그 마부는 오랜 세월 동안 일해온 근면한 사람이지요. 액튼 댁에 침입한 그 강도들의 소행인 모양이요. 홈즈는 생각에 잠겨 물었다. 그 이상한 물건만 훔쳐간 녀석 말입니까? 그렇소. 지극히 간단한 사건일지도 모르겠지만 좀 흥미가 끌리는 점도 없지 않군요. 시골에서 소동을 피우는 강도라면 장소를 바꿔가면서 일을 저지를 텐데 같은 지방에서 23일도 되지 않았는데 두 집을 습격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젯밤 조심해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영국에서도 이 부근은 도둑들이 올만한 곳이 못 된다고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러고 보니 아직도 내 지식이 부족했었나 보군요. 지방에서만 설치고 다니는 상습범일 테죠. 그렇다면 물론 액튼 저택과 커닝엄 저택은 들어갈 만한 곳이지요. 이 부근에서는 뛰어나게 커다란 집이니까. 동시에 부자이기도 하겠지요. 뭐 그래야겠지만 요 몇 해 동안 소송에 휘말려 들어서 양쪽 집 모두 주머니 사정은 축났을 겁니다. 액튼 노인이 자신이 커닝엄 집안의 토지 중 절반의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변호사가 그 일에만 매달려 싸우고 있습니다. 홈즈는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이 고장 강도라면 간단히 잡힐 거야. 염려 말게. 와트슨. 나는 주제넘게 나서지 않을 테니까. 집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포레스터 경감께서 오셨습니다. 똑똑해 보이는 날카로운 얼굴을 한 청년 경감이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런던 베이커. 가히 홈즈 씨가 묻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뛰어왔습니다. 대령이 홈즈 쪽을 가리키자 경감은 인사를 했다. 홈즈 씨 수고를 좀 해주십사고 찾아왔답니다. 홈즈는 웃으면서 말했다. 와트슨 자네의 뜻대로는 안 되는군. 경감 지금도 그 사건을 이야기하던 참이었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은 태도로 그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으므로 나는 말려보았자 허사라고 생각했다. 경감이 말했다. 액튼 사건에는 단서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많습니다. 범인은 같은 인물인 모양입니다. 커닝엄 노인이 침실 창문에서 범인의 모습을 보았고 아들인 알렉시도 뒷문에서 얼핏 보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밤 15분 전 12시였는데 커닝엄 노인은 때마침 침대에 들어가려는 참이었고 알렉시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담배 파이프를 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마부인 윌리엄이 소리를 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알렉시는 무슨 일인가 하고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다는군요. 계단을 내려가니 뒷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서 두 남자가 맞붙어 싸우고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러더니 한쪽이 권총을 쏘자 상대가 쓰러지고 총을 든 남자는 뜰을 가로질러서 생울타리를 넘어가 버렸다는군요. 창문에서 보고 있던 커닝엄 노인은 범인이 큰 길로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뒤로는 놓쳐버렸답니다. 알렉시는 숨이 끊어져 가는 마부가 살아날 것인지 어떤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범인은 모습을 감춰버린 겁니다. 범인은 중간 체격이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밖에는 인상착의에 관한 실마리는 없습니다만 지금 전력을 다해 조사 중입니다. 이 고장 사람이 아니라면 당장에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윌리엄이라는 마부는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죽기 전에 뭔가 말을 했습니까? 한마디도 못했답니다. 그 사람은 오두막에서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죠. 아마도 집안에 별다른 일이 없나 하고 둘러볼 생각으로 나왔다고 여겨집니다. 액튼 저택 사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조심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마 강도가 문을 부수었을 때 윌리엄과 마주친 모양입니다. 자물쇠가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윌리엄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몹시 늙어서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충격으로 멍청해 있고 또 애당초 머리도 좋은 편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경감은 노트에서 뜯어낸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무릎 위에 폈다. 이것은 죽은 마부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에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 커다란 종이를 잡아 뜯은 모양입니다. 이미 알아보셨겠지만 종이에 적혀 있는 시간은 마부가 살해된 시간과 꼭 들어맞습니다. 범인이 종이의 나머지를 뜯은 것인지 윌리엄이 범인의 것을 뜯었든지 그 어느 쪽일 겁니다. 아무래도 만날 시간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홈즈는 종이 쪽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15분 전 12시에 가르쳐. 아마. 경감이 말했다.
그것이 만나는 시간을 약속해 놓은 것이라면 윌리엄 커원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평판과는 달리 강도와 통하고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셈입니다. 거기서 범인을 만나서 문을 부수는 일까지 도와주었는데 그 뒤에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홈즈는 주의를 기울여 쪽지를 조사하면서 말했다. 이 사건은 보기보다 어려운데. 그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으나 이윽고 얼굴을 들고 말했다. 당신은 강도와 마부 사이에 관계가 있어 이 쪽지는 강도가 마부에게 건네준 편지가 아닌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예리한 추리이며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첫 부분은 홈즈는 다시 머리를 부둥켜 안고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얼굴을 들었을 때에는 볼이 붉어지고 눈은 알키전과 같이 빛나고 있었다. 홈즈는 벌떡 일어섰다. 이 사건을 더 조사하고 싶군. 이 사건에는 몹시 흥미를 끄는 점이 있어. 케이터 대령님 대단히 실례입니다만 당신과 와트슨을 이 자리에 남기고 나는 경감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잠시 생각한 일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반 시간이면 돌아오겠습니다.